네, 그 시험 범위는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까지가 일단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그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그거랑 약간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측도론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챕터를 만들었는데 측도론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측도론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인트로 정도만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것은 본격적인 확률 가정론의 내용인 마코프 체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그 측도론을 왜 공부했는지 아마 오늘 수업에서 좀 느끼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마코프 체인의 굉장히 신기한 성질부터 오늘 소개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확률 변수까지 했죠, 저희가. 근데 이제 확률 벡터라는 게 있는데, 확률 벡터라는 거는 그 똑같아요. 확률 변수가 이제 어 오메가, 그러니까 이러한 가측 공간에서, 그러니까 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오메가하고 F를 이렇게 쌍으로 적당히 이제 제가 잘 묶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 실수로 가는 이제 이러한 그 메저러블 펑션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정의했는데, 확률 벡터라는 거는 이게 그냥 디멘전만 이렇게 D로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이제 어떠한 그 오메가, 하나의 오메가의 매핑 갖고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 확률 벡터는 하나의 오메가에 이제 벡터가 튀어나온다. 이게 그 벡터가 뭐 무한 차원의 벡터가 이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확률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은 그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x라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여기 이제 오메가를 입력으로 받는 이제 어떠한 함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메가를 아웃컴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력인데 아웃컴인 이유는 어떠한 이제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얘를 이제 오메가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어떠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 출력을 우리가 보통 노테이션으로는 스몰 x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확률 벡터라는 거는 오메가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아웃컴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이루어진 숫자로 이제 매핑시키는 그러한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D 차원의 D, 아니 차원이 이제 D인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어 이때 일단 여기에서 벡터는 컬럼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로우 벡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그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오메가랑 이제 뭐 스몰 x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함수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이거 다 생략하고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 x가 그 이제 펑션이지만 마치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값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그러한 느낌으로 계속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확률 벡터도 x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구분을 위해서 볼드 x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 여기 있는 그 뭐 확률 벡터 이제 x라는 거는 뭐 x1, x2 이제 요렇게 마치 이게 값이고 이 값들을 모아놓은 어떠한 이제 묶음 벡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떠한 값이 아니고 펑션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 쓰는 이제 노테이션은 일단은 요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은 얘는 이제 확률 변수니까 함수가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요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그냥 이거 통째로 어떠한 이제 펑션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가지고 이 펑션의 입력에는 이제 오메가가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이 벡터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x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0, 1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 이렇게 두 확률 변수의 이제 컴마 형태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했잖아. 그래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써왔던 개념이랑 이제 충돌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게 진짜 헷갈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x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x1의 이제 오메가라는 거는 0이고 x2의 오메가라는 거는 1. 뭐 이제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확률 벡터를 마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각각 확률 변수를 이제 쪼개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단하게 말하면은 얘는 그 치역이 그러니까 R이고 얘는 치역이 그냥 R이 D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출력이 벡터 형태로 그러니까 다차원으로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일 뿐이야라고 이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썼던 노테이션들을 막 잘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하려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특히 이제 그 얘가 그러니까 x의 오메가가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그런갑다고 익숙하게 볼 수 있고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것도 사실 익숙한데 요 표현이 되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고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두 개가 이제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냥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요 표현은 그냥 외우도록 하세요. 특히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래야지 개념적으로 충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예를 좀 들어봅시다. 그 확률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오메가를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동전을 이번에는 두 번 연속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아니면 두 개의 동전을 던지다 생각해도 돼. 한 번에 이제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전 1에는 뭐 앞면이 나오고 동전 2에는 뒷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웃컴들이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아웃컴들은 이제 요렇습니다. 그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아웃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각각 뭐 그 오메가 1, 오메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파시브한 아웃컴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HH 그다음에 HT, TH, TT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수는 몇 개예요? 네 개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동전을 세 번 던진다면은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되겠죠.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벤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이 오메가의 이제 임의의 이제 부분 집합을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잴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오메가의 원소수가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모든 그 오메가의 부분 집합을 다 이제 잴 수가 있죠. 아무튼 이벤트는 이제 공집합이 되겠고 HH가 나오거나 그쵸?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 뒷면이 나오거나 뭐 요렇게 이제 되는 그 집합들이 이제 쭉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 동전 1은 앞면이 나오고 동전 2는 앞면이 나오거나 또 이제 요렇게 될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뜻에 맞게 좀 요약을 하면은 동전 2는 뭐가 나오든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고
동전 1이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각각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의 확률은 얼마죠? 0이죠. 요런 것들의 확률은 다 이제 4분의 1씩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그 동전 1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동전 2 같은 경우는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니까 요거의 이제 확률은 이제 뭐 2분의 1 요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그마 필드도 뭐가 되냐면은 그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인피니트한 케이스가 좀 약간 머리가 아픈 거죠.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는 그냥 시그마 필드를 오메가의 그 모든 부분 집합을 그냥 다 시그마 필드의 원소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필드를 이제 이렇게 그냥 잡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제가 살펴봤던 대로. 자, 이제 랜덤 벡터라는 거는 오메가에서, 그러니까 이때 오메가가 뭐였지? da시 쓰면은 ht t h 그 다음에 tt 이게 오메가였죠. 오메가에서 r2로 되니까 뭔가 숫자 컴마 이제 숫자로 가는 어떠한 이제 그 공간이 이제 r2죠. 그래서 결국에는 h라는 거는 내가 1, 1 이러한 이제 벡터로 매핑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1, 0이라는 이제 벡터로 매핑을 하고 얘는 0, 1이라는 벡터로 매핑을 하고 얘는 0, 0이라는 이제 벡터로 이제 만약에 매핑을 한다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매핑 규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메저러블 매핑이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일 필요 없이 그냥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선언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있는 HH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의 원소인데 오메가의 첫 번째 원소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오메가 1 이렇게 그냥 둘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드 X 그러니까 확률 벡터 이제 X라는 거에 내가 오메가 1이라는 원소를 넣게 되면은 일일이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마치 이거는 이제 그 동전 1이 1로 매핑되고 동전 2가 이제 1이라는 숫자로 뭐 각각 매핑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요 중간 과정 요러한 표현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입력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 하나에 벡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왜 잘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 평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올바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이 나오면 1이에요. 뒷면이 나오면 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동전을 시행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쭉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확률 변수 x를 내가 잡았을 때 오메가하고 뭐 시그마필드도 적당히 잘 잡았다고 칩시다. 확률도 잘 잡았다고 치고 그럼 이제 익스펙테이션 x가 뭐가 되죠? 2분의 1이죠. 그렇죠? 딱 2분의 1이죠. 2분의 1 근처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논의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지금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오메가 1이라는 거는 뭐 T, 오메가 2는 뭐 H 뭐 이런 식으로 앞면이 나오면 1, 뭐 뒷면이 나오면 0 요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오메가 1이라고 써도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 그러니까 t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0으로 매핑을 할 거야. 그리고 h가 들어오면 1로 매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는 과정이 오메가가 들어왔을 때 리얼라이저는 x를 그냥 만들어주는 요 매핑 규칙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t나 h가 나올 이제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도
그 되게 축약되어 있는 표현인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아무튼 이거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은 익스펙테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되게 쉬운 수식인데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뭐를 보냐면은 요거 있죠. 요 값이 스몰 x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p의 요거죠. 라지 x 있고 스몰 x 요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러면은 요거로 두 개 곱해갖고 2분의 1이 되고 얘 이렇게 곱하면은 미쳤구나 이제 이거 왜 풀고 있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주사위를 던지는 예제 같은 것도 이제 뭐 동일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메가가 이번에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스몰 x가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이 1, 2, 3, 4, 5, 6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응한 이제 확률이 다 이제 6분의 1씩 이렇게 되어 갖고 이걸 이제 쭉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이제 3 그렇죠? 평균이 이제 3이 나오게 됩니다. 왜? 3.5네. 3.5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뻔뻔한 거였네. 자, 그 우리가 확률 벡터의 이제 평균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이제 확률 벡터라고 막 하면은 우리 막 이게 만약에 2 곱하기 1 벡터라고 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1 어떤 벡터 형태가 나왔었죠. 그리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얘 뭐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어떻게 됐지? 2x2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제 뭐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동전을 이제 두 번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샘플 스페이스가 HH 뭐 HT TH 뭐 TT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가질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거를 갖고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4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매핑 규칙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오메가에 대해서 내가 HH는 00이라는 이런 컬럼 벡터로 나는 매핑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01로 매핑하고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확률은 각각 4분의 1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에 이제 x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엔 얘 곱하기 요거 얘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요렇게 되겠지. 4분의 1의 요 네 개를 이제 다 이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2분의 1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expectation x가 2분의 1, 2분의 1은 이제 벡터가 되고 여기 있는 위에 이제 첫 번째 원소에 있는 2분의 1은 expectation이 이제 x1이다. 우리가 요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신기하진 않지만 그 신기하다고 칠게요. 신기하게도 이제 이때 이제 익스펙테이션 x1이랑 익스펙테이션 x2가 공교롭게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됐는데 요게 이제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II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독립이고 분포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똑같은 확장이에요. 지금 이제 동전을 제가 두 번 던졌다, 혹은 이제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 아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확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의 원소수는 몇 개가 되지? 1024가 되죠. 2의 10승이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개의 동전이 이제 다 앞면이 이렇게 어, 이게 요거를 내가 요렇게 이제 하고 얘는 이제 다 이제 T로 이제 바꿔 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하고 H하고 이제 서로 막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모든 그 파시브란 아웃컴이 이제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1024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1024까지 이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 가지고 리얼라이제이션은 요거는 이제 숫자가 몇 개지? 10개 있겠지. 그렇죠? 10차원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확률은 각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2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의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봐라라고 이제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익스펙테이션 이제 x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이제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있는 2분의 1은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애들 요 숫자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1024로 나눈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분의 1은 뭘 한 거냐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숫자들 있죠. 요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24개로 나눈 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좀 측도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의 이제 평균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동전을 제가 1000번 던진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0번이었지. 1000번 던지면은 2의 천승만큼 오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시브란 아웃컴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의 이제 종류가 2의 천승계만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파이썬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 혹시 아예 모르는 학생 있나요? 없겠지.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라서 이게 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0과 1 사이의 이제 범위에서 임의로 값을 하나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에서 그냥 값을 하나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은 이제 0.6이라는 이제 되게 작은 값이 나왔고 이번에는 0.40이라는 값이 나오고 뭐 또 이제 계속 이거는 뽑을 때마다 이제 값이 달라져요. 0.24라는 이제 값이 뽑혔습니다.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뽑아놓고 A라고 저장을 하면은 A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A는 0과 1 사이 어떠한 값이 이제 뽑혔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np 랜덤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노미알 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n이랑 p는 그 바이노미알에 있는 모수 n이랑 p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즈는 이제 그러한 확률 변수로 내가 몇 개를 뽑을 건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10, 0.5 이렇게 하면은 바이노미알 이제 np인데 n이 10이고 p가 이제 0.5라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한 그 평균이 이제 바이노미알의 평균은 np가 되니까 5 정도에 있는 값이 이제 뽑히게 되겠죠. 6이 뽑혔네요. 그래갖고 요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5가 좀 많이 뽑히는데 이제 6이나 이제 7도 이제 종종 뽑히고 뭐 좀 운이 나쁘면 이제 4가 뽑힐 때도 있고 요거는 이제 8이 뽑힐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이제 n의 값을 이제 1로 바꾸게 되면은 0, 1, 0, 1 이렇게 되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이제 0.5고 0이 나올 확률이 이제 0.5
인데 그러한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죠. 어, 제가 확률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어떤 분포에서 뭐를 뽑아놓고, 그러니까 유니폼, 그러니까 연가 1사에서 내가 어떤 확률을 뽑아놓고 이 확률을 이렇게 딱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샘플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10개를 뽑는 게 아니고 동전 이제 1000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사이즈를 1000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그 길이가 1000인 확률 벡터를 하나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하나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몰 x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뭐 t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돼가지고 대부분 1이네. 이거 확률이 되게 높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요러한 리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노테이션에 의하면은 이 중에서 하나의 오메가에 매핑되어 있는 그냥 한 리얼라이제이션이죠. 그렇죠? 이것은 연결된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스몰 x 있죠. 그러니까 이 벡터 하나 자체가 그냥 원 샘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샘플을 감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천 번째 그러니까 이 천 번째 관측치는 빼기 1을 하면 이제 마지막 관측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빼기 1을 하면 이제 마지막 관측치가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리얼라이제이션이 1이긴 한데 이거의 이제 평균은 얼마겠냐라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천 번째 관측치의 이제 평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unknown probability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그 성공의 그러니까 이 unknown probability만큼 있는 그 시행에서 제가 이제 계속 독립으로 뽑았으니까 우리가 이 확률만 잘 추정을 하면은 그냥 그 확률을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얘들을 다 평균 되니까 0.99 정도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잘 추정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 갖고 요거 우리가 이제 블락을 했던 요 방법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 숫자가 0.993 정도 이렇게 운 좋게 이제 뽑혔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거를 잘 추정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답은 뭐예요? 0.993이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코드 지웠나? 이렇게 또 뽑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이번에도 되게 좀 큰 것 같네. 이번에도 그 true는 0.88이었는데 내가 0.878로 그러니까 1000개의 샘플을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면은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그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를 되게 이상하게 푼 거거든.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그러니까 파시브 아웃컴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메가 1, 오메가 2 해가지고 오메가의 2의 천승계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1000인 벡터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은 이 리얼라이제이션들이 다 이제 똑같은 확률로 일어날 테니까 각각은 이의 천승분의 1 씩 계속 이렇게 매픽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익스펙테이션 이제 x라는 거를 계산하면은
길이가 1000인 벡터가 나올 텐데 그 길이가 1000인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물었던 거는 제가 물었던 거 요 밑에 있는 요 값이에요. 그렇죠? 요 값이죠. 그럼 원래 이거를 올바르게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끝에 컬럼들 있죠. 여기 있는 끝에 컬럼들이 이제 01, 01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요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한 방식은 뭐냐면은 이 중에서 하나의 오메가에 대응하는 어떤 이렇게 샘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1000개의 샘플이 이제 나왔죠. 그렇죠? 아니 1000개의 샘플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 나왔는데 길이가 1000인 벡터가 나왔죠. 그렇죠? 얘네들을 평균 낸 거잖아. 요거를 평균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겠죠. 교수님 어차피 이거 똑같아요. 독립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념이 맞으니까 우리가 어 요거는 여전히 이제 모른다고 칩시다. 요거는 이제 어떠한 숫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 파라미터에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아까 그냥 뽑아갖고 스몰 x로 놨잖아요. p 사이즈는 1000 요렇게 이제 뽑으면은 요러한 거를 제가 아까 스몰 x로 놨는데 이거를 그냥 그 하나의 샘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샘플 1이라 해야겠다. 요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길이가 1000인 벡터를 또 뽑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게 요러한 애들은 이 어딘가에 있는 오메가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그 하나의 이제 확률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너무 많이는 잘 못하겠으니까 7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네. 6개만 합시다. 자, 이렇게 리얼라이제이션을 이제 6개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얼라이제이션에서 원래 이제 그 제대로 하려면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1000번째 샘플이 이제 뽑히게 되겠죠. 얘는 1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다 2를 하면은 얘도 1이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3을 하면은 얘도 1이네. 아, 이게 확률이 되게 높나 보다. 얘는 0이네. 그다음에 얘는 5네. 예,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그 뜻에 맞게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샘플을 이제 얻고 더하기 6번 1. 그 되게 조금만 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6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부지런 떨어가지고 한 이제 600개 정도 하면 훨씬 정확해지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되게 잘 맞는 거 아니야? 아닌가? 원래 얼마지? 되게 잘 맞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그 불편하니까 제가 그 요거를 몇 번 반복할 거냐면은 요만큼 이제 반복해 가지고 평균을 그러니까 원래 뜻에 맞게 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노미알 이게 약간의 그거는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을 이제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션이라는 건데 여기는 그 첫 번째 샘플이 그냥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되고 두 번째 샘플이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가 돼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랭이 길이가 2인 리스트가 되고 첫 번째 샘플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43052만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길이가 43052개에 있는 리스트가 이제 쭉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게 있거든요. 이 그 리스트가 지금 길이가 2인 리스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MP 어레이에 1, 2, 3 요거는 이제 1, 2, 3이라는 어떤 이제 벡터를 만드는 거고 요거는 1, 2, 3이라는 이제 어떠한 벡터를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묶어요. 리스트로 이렇게 싼 다음에 스택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게 1, 2, 3하고 이제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스택을 거면은 바로 어떠한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러한 이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얘 이제 쉐입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우가 43052만큼 있고, 그러니까 각각 첫 번째 그 로우가 그냥 하나의 우리 관측한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렵죠 이거. 이게 43052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길이가 이제 10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가지고 관측해서 타임 시리즈가 길이가 1000인 타임 시리즈를 여기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관측해서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요 43052번만큼 우리가 반복을 한 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네들만 싹 뽑아. 끝에 있는 애들만 싹 뽑아가지고 이것들의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끝에 있는 애들만 싹 뽑힌 거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트루값 요거하고 비슷한지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뭐 x1, x2부터 이제 xn까지를 확률 변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보통 선언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노테이션을 조금 바꿔가지고 n 대신에 우리가 라지 t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계열처럼 생각할 거예요. 다 독립이지만 아무튼 이제 그 시계열처럼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제 노테이션상 그냥 i 대신 이제 스몰 t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x1, x2, x3 이렇게 돼 있고 xi 대신에 x 이제 t가 되고 그 다음에 x 스몰 n 대신에 라지 t 그래갖고 총 이제 길이가 라지 t인 우리 타임 시리즈를 이제 관측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관측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라지 t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한 달이니까 4주로 치고 일주일이 5일이니까 라지 t가 20이 되겠죠. 요런 식의 이제 그 자료 세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익스펙테이션의 xi라는 거는 익스펙테이션의 x 이제 t라는 거로 우리가 그냥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요렇게 스몰 n분의 1에 이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요 그 i를 이제 t로 바꾸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딱히 독립 가정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요러한 열 대신에 이제 요러한 열을 고려하니까 당연히 이제 x1이랑 x2는 이제 독립일 수도 있고 독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용어를 좀 정의를 할 건데 그 요거 있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파퓰레이션에 쓰는 그 평균 개념 있죠. 익스펙테이션의 XT라는 거를 제가 앙상블 민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하나의 원 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쭉 평균 낸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타임 시간별로 이제 평균을 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연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추론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익스펙테이션이 이거 요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거를 이러한 방식으로는 원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로 앙상블 에버리지를 추정하는 거는 원래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아까 이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느껴진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IID였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IID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그냥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예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X1이라는 확률 변수는 베르누이에서 그냥 0.5의 확률,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갖고 이제 앞면이 나올 게 이제 2분의 1이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XT는 그냥 XT-1이에요. t가 이제 2, 3, 4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확률 변수 열입니다. 내가 이제 동전을 던져갖고 그 동전을 1000번 던질 건데 처음에 이제 한번 딱 던지면은 t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다 t야. 그 다음에 h가 나왔다 그러면 다 h가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오메가는 몇 개 있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는 오메가 1으로 주고 이거 하나 이제 오메가 이제 2로 주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는 내가 그냥 이런 거를 어떠한 벡터로 매핑할 건데 내가 이러한 애로 이제 매핑을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러한 애로 내가 매핑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마지막 시점 요 시점에 있는 익스펙테이션의 x의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잖아. 두 개가 나올 확률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샘플을 딱 얻었으면은 요런 샘플을 얻거나 요런 샘플을 얻을 거 아니야. 이런 샘플을 얻었을 때 타임 에버리지는 얼마지? 1. 이런 샘플을 얻으면 타임 에버리지는 0이겠죠. 이거 당연히 안 돼. 이게 왜 안 돼요? 아니 독립이 아니잖아. 그쵸? X2나 X3를 이제 만들 때 X1의 결과랑 이제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X1이 결정되면 그냥 나머지 쭉 종속으로 그냥 다 값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제 시행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샘플을 이제 뽑으면은 이제 그 0.5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x 스몰 x1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스몰 x1을 잠깐만. x라는 거는 이 스몰 x1을 이렇게 1000번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똑같은 원소가 1000번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x1이 지금 1이 됐죠. 그럼 이제 이 스몰 x는
1이 이렇게 1000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런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스몰 x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1 또는 0이 있겠지. 그러니까 1만 다 있거나 0만 다 있겠지. 그쵸? 이거의 타임, 그러니까 그 타임 에버리지를 구하게 되면은 요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거의 이제 평균은 당연히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시뮬레이션 이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랜더 나 원래 파이썬 할 줄 몰라가지고 잘 이런 거 너무 힘든데 어, 학생들은 파이썬은 편하다는 놀라운 답변을 들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파이썬이 편할 수도 있구나. 어차피 뒤에도 실습하려면 파이썬을 해야 돼서 그냥 계속 파이썬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 요렇게 하면은 그 하나의 이제 x1이 뽑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리얼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레이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오메가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샘플이 뽑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 오메가는 사실 이제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반복해 갖고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거를 스택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어떠한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로우는 그냥 그 오메가 1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 2에 대해서 나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 이제 익스펙테이션 x 1000이니까 여기는 끝에 것만 고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너무 지저분하다. 잠깐만 이거를 좀 바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끝에 것만 이제 쭉 골라진 애가 되고 얘를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0.5 근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0.5라는 값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이게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는 이제 원래 이제 그냥 애초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앙상블 에버리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타임 에버리지로 하는 거는 원래 말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는데 언제는 이제 그렇게 쳐도 괜찮았죠. IID 조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좀 이해가 됐으니까 IID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뭐 그 거창한 건 아니고 이러한 그 정규 분포에서 1000개의 샘플을 이제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럴 때는 앙상블 민을 이제 타임 민으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코드지? 뭐지? 꼬였나 보다. 강의 노트가 다 지워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해보면은 요렇게 하면 이제 그 노마 제로 원에서 샘플 하나를 이제 뽑는 게 되거든요. 그쵸? 1보다 큰 것도 나오죠.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샘플을 뽑는 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타임 랭스가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t가 1000개의 시점까지 있는 그 길이가 1000인 벡터를 지금 한 번에 뽑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할 때 이렇게 10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랭스 1000인 벡터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되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x라고 스몰 x라고 두게 되면 이게 하나의 리얼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래갖고 요 리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타임 에버리지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평균이 0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뜻에 맞게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숙제로 낼까? 이렇게 하나의 샘플만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뽑아갖고 스택을 시키게 되면 이런 이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매트릭스의 쉐입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끝에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럼 이제 얘의 이제 쉐입은 요만큼 되겠죠? 얘들을 평균 내면 된다는 거지.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그냥.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의 차이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이제 긁어왔는데 하나의 그러니까 오메가 1이라는 거에서 얻어진 이제 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타임 시리즈를 다 동그라미로 표현하면은 오메가 이제 1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타임 시리즈가 지금 생겼다고 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이제 3일 때는 여기 있는 꽃표만 이렇게 따라가서 요런 게 이제 얻어졌다고 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t0 시점에서 익스펙테이션의 x의 이제 t0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을 원래 평균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이제 우리가 꽃표라는 리얼라이제이션을 관측했을 때 요거의 타임 에버리지는 이 꽃표들을 다 이제 요렇게 이제 평균 난 거를 이제 타임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그건데 마지막 예제인데 이거 원래 지금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하고 빨리 맞추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합시다. 자, 요 예제를 그래도 15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예제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일단은 그 어, 혹시 시계열 분석 들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좀 있네. 이거 무슨 모형이지? 합시다. 자, 이제 x1은 입실론 1 그러니까 입실론 1부터 이제 입실론 내가 이제 t까지 한 1000개 정도 이제 타임 시리즈를 만들 건데 처음에는 그냥 랜덤으로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의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값에다가 8분의 7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t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x1은 입실론 1이 되고 x2는 뭐예요? x1에 곱하기 8분의 7에 더하기 입실론 2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x3은 뭐냐면은 x2에 8분의 7에 더하기 입실론 3가 되고 여기서 입실론 1, 2, 3는 이제 다 독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은 그러니까 이 IID 정규분포에서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다시 이제 풀면은 x1에 8분의 7에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넣어 갖고 한번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입실론 2에 8분의 7 더하기 입실론 3가 되는데 x1은 다시 뭐였지? 입실론 1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8분의 7의 제곱에 입실론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그냥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x1이랑 x2가 이제 독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발생을 시킬 때 일단은 제가 그 요거부터 하죠. 그러니까 1000개 정도 할 건데 이게 좀 쉬워 보이니까 1000개 하고 라지티는 1000 이렇게 이제 잡아서 하면은 이 입실론을 이렇게 쭉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이 패키지를 이제 불러와서 이거 깔아야 돼. 요렇게 그냥 정규분포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디자인이 약간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알파 값을 좀 낮추면 이렇게 투명도가 좀 조정되게 돼서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없고 그냥 정규분포에서 그냥 1000개 뽑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타임 시리즈처럼 제가 그냥 t는 1부터 이렇게 쭉 해서 플러스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입실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얘가 첫 번째 원소가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제 x라는 거에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 이제 식에 따르면은 그래서 x라는 거는 일단 0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아니면은 그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하고 길이가 똑같고 그냥 이제 모든 값이 0인 그러한 거를 이제 제가 스몰 x라는 거로 만들고 첫 번째 값은 그냥 여기 있는 값으로 이제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값부터는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부터 t 플러스 1보다 t까지만 하면 되구나. 이렇게 하고 x의 이제 t는 요거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요거 8분의 7 곱하기 x의 t-1 더하기 얘 t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포문에 따라 가지고 쭉 이제 x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쭉 하면은 x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는 이제 요러한 이제 값들이 있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0 정도만 너무 많은 것 같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제 1000까지 그린 건데 이거 그냥 딱 플랜만 보고 얘 독립이에요 독립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혹시? 독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XT하고 XT-1이랑 뭔가 이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음 값을 예측할 수 있냐 없냐예요. 독립이 확실히 아닌 거부터 플러스 그려보면은 요거죠. 어?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구나. 이 정도는 해야지 알겠다. 100개 정도. 지금 그 입실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전액 값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 값이 이제 뭐가 나올지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에 있던 값이랑 뭔가 좀 요렇게 이제 한번 이제 뜨기 시작하면 계속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전에 있던 값이랑 뭔가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t하고 t-1 시점이랑 뭔가 좀 독립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요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플랫을 보고 이거를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요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그림으로 잡는 거는 원래 좀 불안정하긴 한데,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좋은 방법으로 잡는 거는, 보통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같은 거를 볼 때 무슨 플랫을 많이 그리지? 산점도 많이 그리죠. 그렇죠. 얘도 그래서 산점도를 그려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내가 확률 변수 x하고 확률 변수 y가 있는데, x하고 y의 무슨 관계를 보고 싶다 하면은 x축에다가 요거를 그리고 y축에다가 요거를 그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산정도를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 요 점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x1, y1이 되고, 요 점이 x2, y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싶냐면은 이 t에 따라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y에, 그러니까 이전 시점 t-1이랑 yt랑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yt-1을 뭐 x축이든 y축이든 하나로 이렇게 그려. yt-1축,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yt축을 그리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y1, y2,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y2, y3 이런 식으로 해서 삼점도를 막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앞에 있는 y1이랑 y2가, 그러니까 y2가 y1이 이제 강하게 뭔가 릴레이트 되어 가지고 역할을 한다면은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아, 직선인데 삼점도가 직선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음. 벡터를 x라는 벡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쪼갤 건데, 하나는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 끝점은 이렇게 하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x0, x1, 이게 0인 이유는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x2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열이 하나 이제 생기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x1, x2 요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그냥 요거를 x축에 놓고 요거를 이제 y축에 넣으면은 플랫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겠어요? x0, x1 그 다음에 x1, x2 요런 식으로 이제 플랫들이 그려지겠지. 선점도가. 그래서 보면은 x, y는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3전도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그 x축 y축이 이제 뭔지 모르고 이 3전도만 딱 보면은 두 변수가 독립이냐고 물었을 때 독립이라고 말해야 돼? 아니라 말해야 돼? 아니라 말해야 되지. 왜? 코릴레이션이 있잖아. 코릴레이션이 이게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죠. 코릴레이션은 그냥 요렇게 이게 쪼개가지고 여기에 이제 점들이 이렇게 많으면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독립이 아니다, 뭐 그러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일단 독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IID 케이스하고 어때요? 다르다.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타임 에버리지를 가지고 앙상블 에버리지를 추론하는 게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안 돼야 되죠.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치면은. 아,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게 그 x가 아니고 입실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독립인 케이스잖아. 그럼 산전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간이니까 마치 뭐지? 바이베리 노마를 이렇게 뽑은 것처럼 중간에 이제 0,0이 이제 센터에 찍히게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 모양으로,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없죠. 그래서 코비런스도 빵이고,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이제 코비런스가 빵이면 이제 독립이라는 거랑 동치니까 요거 이제 독립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근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인데, 일단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혹시 다 많은 사람 얼마예요? t,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의 x의 1000, 이거 얼마예요? 모형이 이렇거든요. x1은 입실론 1, x2는 8분의 7의 x1,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 그쵸? 근데 얘는 뭐냐면은 8분의 7의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죠. 그쵸? 그 다음에 x3는 뭐냐면은 8분의 7 x의 2 더하기 입실론 3였거든. 그쵸? 그러면은 얘는 8분의 7에 이렇게 되죠. 그쵸? 어. 아무튼 x의 1000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8분의 7에 뭐 999승 입실론 1 더하기 뭐 요런 꼴로 이제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을 걸면 어떻게 되지? 얘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에 각각 익스펙테이션이 걸릴 텐데 다 걸면은 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0입니다. 이론적으로 구하면은 일단 0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앙상블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샘플을, 지금 우리는 원 샘플이었잖아요. 하나의 샘플을 얻었는데 샘플을 좀 여러 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많이 이제 힘들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샘플을 얻는 거를 제가 함수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면은 스몰 x가 하나씩 생기는 거였잖아, 랜덤으로. 그쵸? 그러니까 음, 이런 이제 함수를 선언하고 이거를 다 실행을 해요. 이거를 다 실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스몰 x가 리턴이 되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떠한 애가 이제 나오고, 리얼라이제이션은 한 번 나오고, 또 실행하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거를 이제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복해 갖고 스택을 시키게 되면, 이거 폼은 돌아가지고 힘드네 좀. 이렇게 하고 그 15분 안에는 못 끝내겠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20분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디멘전이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의 x 1000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찍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랭스가 이제 1000이 되겠지? 아니지. 요만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앙상블 에버리지를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추론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0이 나와야 됐죠. 그래서 이게 0 근처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잘 추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하나의 원 샘플을 얻었잖아요. 이 원 샘플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냥 X라고 하고, 그쵸? 요거를 그냥 타임 에버리지 하면은 요렇게 되죠. 그쵸? 요렇게 한 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0 근처로 가요. 잘 안 되네. t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신기하게도 t가 이렇게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x를 만들면은 막 이게 되게 0인 것 같지 않은데 어, 그 통계학에서 이제 배우는 진짜 수렴의 느낌처럼 얘를 막 이렇게 키우잖아. 그러면은 점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더 키우면은 점점 이제 붙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라지 t가 그러니까 그 타임 리스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 타임 에버리지가 앙상블 에버리지로 가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IID가 아니잖아요. IID가 아니니까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는 게 되게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면은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일단 값이 랜덤으로 바뀌는 뭔가 이제 변수 느낌이 아니고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이제 뭐 제일 쓰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논리대로라면은 확률 벡터라는 거는 오메가에서 R d 디멘전으로 가는 우리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였으니까 이게 R 라지 t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그냥 잴 수 있는 함수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그냥 이제 동전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쭉 간축해서 얻은 값들을 이제 기록한 이런 확률 벡터 있죠. 우리가 이런 확률 벡터라고 이제 한 거는 뭔가 이러한 시행이 여러 번 이렇게 겹쳐진 게 아니고 그냥 원 샘플이란 거예요. 하나의 오메가에 대해 갖고 그게 이제 확률 벡터가 이제 하나가 쭉 나오게 되는 원 샘플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 샘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이거를 뭐 평균 같은 거 갖고 막 얘네들끼리 평균을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요 랭스가 만약에 1000이라고 치면은 1000번 던져갖고 이렇게 반복한 이런 샘플들을 원 샘플이 아니고 마치 1000개의 샘플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샘플을 쪼개가지고 1000개의 샘플처럼 마치 생각을 한 다음에 그 1000개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는 거. 그쵸? 요런 테크닉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썼는데 이런 게 이제 왜 익숙하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IID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이고 그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랜덤 벡터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1000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그 1000개의 랜덤 베리어블 이제 각각 평균을 내는 뭐 이제 아니면 묶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뭐 어떤 시행을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그러니까 원 샘플을 이제 쪼개는 방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IID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요게 어떻게 보면 큰 수의 법칙이잖아. 그냥 다 더해갖고 하면 이제 평균으로 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인데 이거를 라지 t를 스몰 n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냥 딱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스테이트잖아요. 근데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원래 IID일 때만 이제 가능을 한 정리였는데 우리가 이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IID가 아닌데 되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큰 수의 법칙 비슷한 게 이제 성립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타임 시리즈 버전으로 확장을 하면은 샘플민이랑 아니 타임 에브리지랑 그 다음에 앙상블 에브리지가 원래는 이제 똑같지 않은데 어떤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IID인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고 IID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에 이제 똑같은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알면은 왜 좋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타임 시리즈에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t까지 관측을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t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나는 그게 끝났는 걸. 내일 주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 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 주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익스펙테이션의 t 플러스 1. 그렇지? 그렇죠? 내일 주가라는 건 익스펙테이션의 t 플러스 1으로 쓸 수 있는데 이 t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원래 정석대로 뜻에 맞게 구하려면 뭐를 해야 돼? 그냥 내가 여러 개 뭐 삼성전자 주가를 랜덤으로 막 관측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막 그 세계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걔들의 이제 t 플러스 1 시점에 쭉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평균을 내야지 가능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쓸모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미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은 t가 1부터 라지 t까지 과거에 있던 정보의 예를 들어서 평균 따위로 이게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IID일 때는 이게 되겠지. 그냥 되는 건데 IID가 아닌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얘를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게 좋겠고 요거는 사실 그 우리가 IID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결국엔 얘라는 거는 요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쭉 따라가면 얘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니까 요 t 플러스 1 시점은 요거를 이제 예측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약간 이제 괴리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단 원샘플만 관측 가능한 이러한 어떠한 사항이 있다고 쳐요. 원샘플만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만 원샘플만 관측이 이제 가능한데 IID 조건이 만약에 만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동전을 무한 번 던지는 그런 따위의 예제이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IID 조건에 만족하면은 원샘플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원샘플을 쪼개갖고 여러 샘플을 우리가 얻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돼요. 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 개의 샘플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IID 조건 만족하고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의 샘플을 관측할 수 있는데 IID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도 분석 가능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샘플을 그냥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으면은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원 샘플만 관측 가능하고 IID 조건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분석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1, 2, 3, 4의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분석이 안 되는데 딱 3번 케이스만 우리가 필요해.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 개의 샘플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임 시리즈를 이제 얻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삼성전자의 그 주식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해라라고 할 때 여러 샘플을 관측한다라는 거는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돼요. 그래갖고 얼마인지 봐.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백을 해. 그 다음에 다시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또 봐.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백을 해. 그거를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43052만큼의 숫자만큼 내가 그거를 반복 관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되면은 뭐 사실 그렇죠? 교고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원세품만 관측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샘플을 관측할 수 있다. 요거는 뭐 그 동전 같은 거 던지면 우리가 동전이야 던지면 되지만 실제 리얼 데이터에서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원 샘플만 관측하는데 이게 IID 조건을 만족하는 타임 시리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지. 그냥 그거는 타임 시리즈가 아니고 잡음이지. 그쯤 되면 그냥 화이트 노이즈를 관측한 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3번 케이스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3번 케이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원 샘플이지만 여러 개의 샘플인 것처럼 타임 시리즈 적당히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이제 그것들의 뭐 평균 따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면은 깔끔해. 독립이고 그냥 같은 분포는 깔끔한데 독립은 아니야. 근데 독립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독립은 아닌데 독립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거.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요 예제가 그 시계열을 배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AR1이죠. 그리고 코에피션트가 8분의 7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자, 서브 플롯을 그릴 건데 제가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그렸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이씨, 그냥 5분만 더 설명. 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 왜 이렇게 느리지 뭔가? 컴퓨터가 느려. 봐봐 클릭도 느리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t를 많이 아까 만들었구나. 내가 수렴시킨다고 그래갖고 막 이런 거구나 지금. 아무튼 이제 아까 했던 거 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확실히 어때요? 그 독립이 아닌 것 같지, 그쵸? 코릴레이션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의 이제 각정은 그러니까 여기는 점을 하나 딱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에 2에 x에 1 이렇게 되겠네. 이 코드상으로는 얘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x에 0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x에 1부터 시작하니까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를 그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 x의 t하고 x의 t-1을 그린 게 아니고 x의 t하고 x의 t-2를 그린 게 되겠지. 왜냐하면 각 포인트가 여기는 x의 0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얘는 x의 2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그리고 x1은 x3이랑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코릴레이션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한 5 정도 해볼게요. 5 정도 하면은 점점 이제 동그래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거를 한 15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는 독립인 것 같아? 아니면은 뭔가 선형성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독립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요 그림이 첫 번째가 렉이 1일 때예요. 렉이 1이라는 거는 지금 xt하고 x에 이제 t-1을 플러스한 거야. 그렇죠. 이때는 관계가 있어. 근데 렉이 2일 때는 xt하고 x의 t-2를 플롯한 건데 이 성관계보다 이 성관계가 약간 좀 퍼져 있는 것 같죠. 그냥 여기는 이제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 9일 때 정도까지 이제 가니까 선의 느낌이 거의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xt하고 xt-1이랑 거기는 이제 독립이 아니긴 한데 이게 약간 시간이 좀 뒤로 가면은 거의 독립이라고 봐도 약간 무방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다르냐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 예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x1을 동전을 하나 뽑았고 앞이냐 뒤냐 그러니까 1이나 0이 나오고 x2랑 마지막까지는 처음에 1이 나오면 쭉 1이고 처음에 0이 나오면 쭉 0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X1이랑 X2가 완전히 이제 100%인 그 릴레이션을 갖고 있고 X1이랑 X3도 100% 릴레이션을 또 갖고 있고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이게 X1이랑 S1000까지도 100%의 그러니까 모든 종속성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1이랑 2는 종속성이 약간 있긴 한데 그게 약해. 그리고 그게 한 시점에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약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이거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8분의 7 정도가 트루 값이에요. 8분의 7이 나와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xt지
x 이제 t라는 거는 x의 t-1의 8분의 7의 입실론이잖아요. 그래갖고 얘하고 코에피션트 구하면 요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상관계수,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론적으로 8분의 7의 스퀘어가 나오겠지. 그렇죠? 얘는 8분의 7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쭉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렉이 지나갈수록 여기는 8분의 7, 8분의 7의 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겠지. 그거를 마치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렉이 0일 때는 그냥 1이겠지. 자기 자신이랑 코릴레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렉이 1이면은 8분의 7 이런 식으로 찍히고, 렉이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찍히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요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은 ACF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ACF 플랫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타입 시리즈 할 때는 되게 이제 중요한 플랫이죠. 아무튼 그 요렇게 이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는 요건 이제 그 지금은 이해를 못 해야 되는데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는 독립은 아닌데 거의 그냥 독립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타임 에버리지랑 뭐 앙상블 에버리지랑 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뭐 그 사실은 감히 앙상블 민 같은 거를 이제 타임 에버리지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는데, 스테이셔너리고 뭐 어떤 조건이 좀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성질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